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 4월 5일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준 9명 가운데 한 사람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 씨의 강모 씨 회사 직원 이모 씨였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저렇게 차용증도 썼습니다. 주민번호도 적혀 있고요. 성명에는 이제 이름을 저희가 지웠지만 이 땡땡 그리고 전화번호도 딱 적혀 있고요. 허위 차용증이란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정은혜 의원님, 지금 재산이 이렇게 1억 정도, 특히 7억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리고 10억 원을 썼고, 근데 소득은 5억 원이라고 했고, 그럼 총 벌어들인 건 우리가 그것만 계산해도 17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건데, 5억 원을 신고했으니 12억 원은 지금 누락됐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9명에게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받고, 그중에서는 이제 강 씨에게는 조금 더 받아서 10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한 사람은 강 씨 회사의 직원이었다. 그리고 일각의 보도를 보면 사채를 쓰게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돈의 거래나 흐름에서 좀 찜찜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치인은 모든 금전 거래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링컨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학자금 대출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 단기간에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좀 전체의 전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세비가 있고,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신고했던 재산 내역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재산 내역을 보면 보통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이 있다. 근데 대출이 7천이다, 8천이다 하면 재산이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김민석 의원의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건물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떨어졌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재산 신고를 할 때 그 액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몇십억씩 차이 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라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김민석 후보는 지금 집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꼭 김민석 후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편적인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전반적인 그 금융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들은 저는 청문회에서 세세하게 그렇게 다 소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10억이 넘는 그 누진세와 또 증여세, 추징금, 또 사적 채무 이런 네. 혹독한 그 굴레들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채무 같은 경우도 이제 시급한 순서대로 갚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법이었냐, 그리고 비리였냐,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국민들을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좀 검증이 되고 또 의혹이 되는 것이 있는 것만큼, 네. 저는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그것들이 소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제 청문회를 어떤 식으로 할지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은 잡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근거로 강모 씨를 자금의 저수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같은 시기에 같은 양식의 차용증으로 11명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과연 김민석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또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후보와는 별다른 연고가 없었습니다. 자, 저기 이제 아까도 차용증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는 2018년 4월 5일에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는 5년 뒤인 2023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제 6월 달까지,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돈을 갚지 않다가, 최병욱 위원님, 12일 날, 그러니까 이 논란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 12일 날 돈을 갚았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저희가 대단히 이제 여기저기 뒤져보고 해명 보고 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드러난 것만 딱 보면 네. 결국 이게 처음에 이제 빌린 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네. 빌린 돈이
아닌 그냥 받은 돈 아니냐. 그러니까 빌린 게 맞느냐라는 의심이. 왜냐면 네. 차용증 그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5년 뒤에 갚고 결국 그동안 5년 동안에는 뭐 연리 몇 %로 네, 2.5%. 이자를 네. 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2018년 4월 5일에 그것도 동시에 10명으로부터 똑같은 액수를 네. 이제 빌렸다는 것도 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 후에 하여튼 뭐 각서대로 또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 거기다 총리 후보자가 되고 나서 또 다 갚았다는 거. 네. 그럼 이 돈은 또 어디서 났느냐 하는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전혀 안 맞는다. 이런 거죠.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명하지 않은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네. 투명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국회의원 재산 등록을 할 때는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록만 가지고 문제되는 건 2020년 국회의원 재산 등록할 때 하고 네. 2025년 5년 뒤인 지금 등록할 때 하고 왜 안 맞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뭐 사실은 부실 신고였다라고 얘기하면 또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또 다른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두 개가 다 맞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순자산이 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는데 그런데도 자산은 늘고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런 거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김민석 후보자도 이런 시청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올린 해명문을 보면 네. 그 부분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혜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5억 원을 5년 동안 벌었고 그리고 10억 원을 썼는데 자산은 7억 원이 증가했다. 상식적이라면 5억 원을 벌어서 10억 원을 썼으면 마이너스 5억이니까 그 전에 있던 마이너스 포함하면은 마이너스 10억이 돼야 되는데 자산의 규모가. 근데 마이너스 5억에서 7억을 플러스 시켜서 플러스 1억 5천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곧 있을 청문회에서 뭐 세세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청문회가 원래 그런 거 하는 자리거든요. 공식적으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국민들께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회에 분명히 저는 자료라든지 뭐 구체적인 어떤 답변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앞서 처음에 제기되었던 의혹은 결국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사인가의 채무로 그걸 둔갑시킨 것 아니냐라는 한 갈래의 의혹이 있었고 또 한 갈래는 아들과 관련된 뭐 입시 비리 뭐 이런 취지였는데 저는 이 두 개의 굵직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법 정치 자금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인가의 채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일단 해명이 된 것 같고요. 갚았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만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지금 해명 절차들 그리고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청문회 과정 중에서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해명하고 또 설명하실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명이 됐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완제가 된 건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 갚은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절도를 했는데 들키니까 물건을 되돌려놨어요. 그럼 절도죄가 사라지나요? 이거는 지금 해명이 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간의 채무라고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갚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 사인 간의 채무인지를 따져보려면 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진짜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전과가 있잖아요. 그 전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 중에도 허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썼다가 딱 걸렸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받아놓고 우리 이거 빌린 걸로 나중에 들통나면 그냥 속이자 그렇게 주장하자라고 그게 그때도 이제 김민석 의원의 전과 메시지, 그러니까 이메일에 있던 내용인 정확하십니다. 거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똑같은 수법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의 진위를 따져보자. 진짜일까? 근데 어떻게 9명에 대해서 동시에 하루 만에 빌렸을까?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가짜일 것 같다. 마침 같은 방식의 전과가 이전에도 있네.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합리적인 의혹 제기죠. 그리고 사인 간의 채무인지를 예전에 판례에서도 똑같이 봤어요. 네. 진짜 채무이려면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떨까? 빌려줄 때 뭐라고 하고 빌렸을까?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이자 제대로 냈을까? 달라고 독촉은 했을까?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됐냐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나 채무를 독촉하거나 이런 게 없다. 네. 담보 설정도 제대로 안 했다.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걸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받으면 좋겠으나 안 줘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 정도만 있어도 이건 정치자금 기부다. 근데 지금
수년이 지나서 7년까지 지났어요. 네. 논란 발생하기 전까지 갚을 생각도 안 했고 갚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못 받아도 할 수 없지라는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닐까요? 그 9명이 지금 똑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기부에 대한 논란은 발생을 했다. 판례도 있다. 전과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9명의 관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모두가 다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다라는 거를 언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9명에 대해서는 저수지라고 언급된 강모 씨가 있는데 그 강모 씨는 예전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탔던 그때도 정치자금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명과 강 씨의 관계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김민석 후보자한테 줄 때 그 앞뒤로 1,000만 원이 그 계좌로 들어온 게 있나 혹은 1,000만 원이 넘어간 뒤에 누가 보전해 준 게 있나 요렇게 했을 때 강 씨가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렁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했던 강 씨, 지난해까지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 회장을 맡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민석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그 사람 강모 씨, 지난해까지 김민석의 후원 회장이었다 라고 새롭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천만 원을 각각 이제 9명이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지급한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지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8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8명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데 적어도 이모 씨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 이모 씨의 경우에는 그 강 씨 회사에서 후원 회장으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그 강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이도 7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와는 지역도 다르고 뭐 연고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서 무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차용증, 이걸 허위 차용증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강 씨와 그 10명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조금 전 오늘 아침 출근길. 출근하면서 그 문을 들어가다 그 질문을 듣고 허위 차용증이라는 단어의 질문을 듣고 돌아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안 된다. 확인되지 않은 용어 쓰는 것에 주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그런 책이 하나 있죠. 미국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허위 차용증? 그럼 허위 차용증인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저는 좀 조심히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강 씨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 자체도 정식 등록을 통해서 또 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뭐 후원이나 이런 거 결성 없이 사실 뒤로 몰래 받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뭐 청문회 때 소상히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무와 관련해서도요. 뭐 우리가 아직 그 어떤 분께 빌렸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본인이 능력껏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개인에게 한 명에게 뭐 몇억, 뭐 몇십억 이렇게 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저는 오히려 사연이 있다. 그리고 김민석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 국민께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학업을 이어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채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짧게만 하나 그 근거 이씨 빌렸겠느냐. 그러니까 차용증이 있고 빌린 거 자체가 뭔가 깨끗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자료로 쓸 수 있으면 그냥 근거 없이 받아도 돼요. 네. 근거 없이 받고 근거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수면 위로 올라오는 돈은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왜냐? 추징금을 내야 되니까. 국가로 들어가는 돈은 딱 기록에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살 때도 부동산 살 때는 그 매매 신고하잖아요. 그때 세무조사 받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금전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추징금 납부할 때는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돈입니다라는 프레임이 성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진우 의원은
스폰 중독에는 약이 없다라면서 또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0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그걸 한참 갚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억 2천만 원을 이제 5년 동안 갚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찜찜한 그런 돈 거래가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돈 거래는 본인이 직접 해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터인데 아직까지 그 해명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이게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